네, 그러면 발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 Interpreting Clips Imagery Representation via Text-Based Decomposition 이라는 논문 발표를 맡게 된 이미지 처리팀의 장보아입니다. 본 논문 리뷰를 위해서 이미지 처리팀의 강인아님, 김태수님, 김태호님, 김현진님, 최승준님, 황장훈님께서 많은 도움을 주셨습니다. 본 논문은 ICLR 2024년에 액셉된 논문이며 클립 모델의 이미지 표현을 다양하게 분석하여 개별 모델 구성 요소들이 최종 결과에 어떤 기여를 하는지 분석한 논문입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이 논문 순서와 동일한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우선 본 논문의 경우에는 클립 모델이 실제로 어떻게 학습되고 있는지를 연구한 논문으로 클립 모델을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클립 모델을 먼저 간단하게 소개드리면 클립의 주요 아이디어는 이미지와 텍스트 설명성을 사용하여 비전 링귀스틱 딥러닝 모델을 학습하는 방법입니다. 이러한 방식을 통해 모델이 이미지와 텍스트 간의 관계를 학습하여 이미지와 텍스트를 같은 표현 공간에서 비교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그러나 클립의 복잡한 내부 구조와 이미지 텍스트 간의 학습 과정에서 실제로 어떤 정보를 인코딩하고 있는지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고 모델이 어떻게 특정 이미지와 특정 텍스트를 연결시키는지 그리고 이미지나 텍스트의 어떤 특정 요소가 모델의 최종 표현에 얼마나 기여하는지 파악하는 데 제한이 있습니다. 그렇기에 클립의 이미지 표현을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 본 논문에서는 클립 VIT 구조를 활용해서 분석을 진행을 하였습니다. 클립 VIT 구조의 경우에는 레지듀얼 커넥션과 어텐션 메커니즘 두 가지의 주요 파트가 존재하는데요. 레지듀얼 커넥션의 경우에는 이전 레이어의 출력을 다음 레이어로 전달하면서 더해주며 최종 출력은 각 레이어의 출력의 합으로 표현될 수가 있어 결론적으로는 각 레이어가 최종 결과에 어떤 기여를 하는지 분석할 수 있습니다. 어텐션 메커니즘은 이미지의 각 위치에서 기여도를 계산하여 최종 출력을 생성하는데 이를 통해서 각 어텐션 헤드가 이미지의 어떤 위치에서 주목하는지 분석을 하며 이를 통해서 어텐션 헤드가 이미지의 특정 특징에 어떻게 반응하는지 파악할 수 있습니다. 클립의 표현은 이제 비전 랭귀지 스페이스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텍스트 방향으로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이미지의 특징이 어떤 텍스트와 관계가 있는지 분석할 수도 있게 되는데요. 이러한 프로퍼티스를 통해서 클립의 모델의 내부 구조와 각 구성 요소가 최종 이미지 표현에 어떻게 기여하는지를 분석하였습니다. 본 논문의 분석 방법들을 간단하게 먼저 살펴보면 초기 분석으로는 레지듀얼 커넥션을 사용을 해서 어떤 레이어가 최종 아웃풋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하였으며 뒤에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지만 최종적으로는 마지막 4개의 어텐션 레이어만이 클립의 제로샷 클래시피케이션 정확도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어텐션 헤드를 분석을 하게 되었는데 본 논문에서는 텍스트 스판이라는 알고리즘을 통해서 각 어텐션 헤드의 출력을 텍스트 설명으로 라벨링을 하였습니다. 이를 통해서 특정 어텐션 헤드가 특정 속성에 대한 정보를 캡처한다는 것을 아래와 같은 피규어를 통해서 설명을 하고 있고 마지막으로는 이미지 패치에 대한 분석을 진행을 하였는데 어텐션 레이어를 사용을 해서 각 이미지 위치가 텍스트 방향에 얼마나 기여하는지를 시각화하였습니다. 이미지 위치비와 기여도를 활용을 해서 기존 클립 기반의 제로샷 방법보다 우수한 이미지 세그멘테이션 성능을 달성을 하였다고 본 논문에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논문과 관련 있는 선행 연구들을 먼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이제 비전 모델 explainability라고 해서 비전 모델의 설명 가능성은 이제 모델의 출력을 이해하고 해석하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주로 사용되는 설명 가능성 방법 중에 하나는 입력 이미지에서 모델 출력의 가장 중요한 부분을 강조하는 히트맵을 생성하는 방식인데요. 기존의 그래드캠이나 어텐션 롤아웃, 트랜스포머 인터프리터빌리티 등의 방법들이 개발되어 있으며 다양하게 모델의 표현을 시각화하여 보여주게 되는데요. 이러한 히트맵 기반의 방법들은 특정 이미지의 영역의 중요성을 설명하는 데 매우 유용하긴 하지만 객체의 크기나 형태와 같이 공간적 위치를 가지지 않는 속성이 모델 출력에 미치는 영향을 보여주지 못한다는 것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Intermediate Representation Interpretability라고 해서 비전 모델의 중간 표현을 해석하는 방법에 대한 선행 연구들인데요.
중간 표현을 해석하는 방법은 모델의 내부 작동 방식을 이해하는 방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러한 방법들은 주로 시각적 출력을 기반으로 모델을 해석하게 되지만 일부 방법들은 텍스트를 사용을 해서 중간 표현을 해석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주요 접근 방식으로는 중간 특징을 입력 이미지 공간으로 변환하여 해당 특징이 무엇을 표현하는지 해석하기도 하거나 개별 뉴런의 역할을 분석하고 특정 뉴런이 어떤 시각적 개념을 표현하는지 연구한 사례들이 있습니다. 또한 텍스트를 사용을 해서 표현을 해석하기도 하고 클립 모델에서는 멀티모달 뉴런을 찾아내는 등 이미지와 텍스트의 다양한 표현에 반응하는 뉴런을 분석한 연구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본 논문에서는 모델의 중간 표현을 해석하기 위해서 클립의 본질적인 언어 이미지 공간을 사용하였으며 단순히 시각적 출력을 해석하는 것뿐만 아니라 모델의 중간 계산을 텍스트를 통해 해석함으로써 모델의 이해와 해석 가능성을 크게 향상시켰습니다. 본 논문에서 다루는 클립의 경우에는 이제 컨트라스티브 기반으로 한 모델인데요. 이런 컨트라스티브를 기반으로 한 클립이나 얼라인과 같은 비전 앤 랭귀지 모델들은 다양한 다운스트림 태스크에서 유명한 제로샷 트랜스퍼 캐퍼빌리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 핵심 모델들은 클립과 얼라인 이 두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요. 클립의 핵심 아이디어는 말씀드렸다시피 이미지와 텍스트쌍을 사용을 해서 모델을 훈련하고 이미지와 텍스트를 동일한 표현 공간에 매핑하는 방식입니다. 얼라인의 경우에도 클립과 유사하지만 데이터셋이 이제 대규모의 노이지한 데이터셋을 활용을 해서 동일한 방식으로 모델을 훈련하였고 이 방법 또한 좋은 성능을 달성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본 논문에서 실제 어떤 방식으로 분석을 하였는지 설명을 하고 있고 첫 번째로는 이제 레이어 방향에서 분석을 진행한 내용입니다. 실제 분석 결과를 말씀드리기에 앞서서 클립 VIT 구조를 활용을 해서 분석을 진행을 하였기에 클립 VIT 구조에 대한 이해가 좀 더 필요로 하다 생각되어서 먼저 이런 클립 VIT 프리리미너리스를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클립은 이미지와 텍스트가 쌍을 이루어서 시각적 표현을 학습할 수 있도록 하게 되는데요. 클립은 이미지 인코더와 텍스트 인코더 이 두 개의 인코더를 사용을 해서 모델 학습을 진행을 하게 되고요. 두 인코더는 공통의 비전 언어 스페이스로 매핑되어서 코사인 시밀러리티를 통해 이미지와 텍스트 간의 유사성을 측정을 하게 됩니다. 주어진 이런 페어에 대해서는 유사성을 최대화하고 그 외에는 최소화하도록 훈련을 하게 됩니다. 학습된 클립 모델은 제로샷 클래시피케이션을 통해서 검증을 하게 되는데 고정된 클래스 집합이 주어졌을 때 각 클래스의 이름이 A Photo of Object와 같은 고정된 템플릿으로 매핑이 되어서 클립 텍스트 인코더에 의해서 인코딩 됩니다. 주어진 이미지에 대한 예측은 이미지 표현과 가장 높은 유사성을 가지는 텍스트의 설명 클래스가 되게 됩니다. 클립의 이미지 표현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여러 아키텍처가 제안되었는데 여기서는 VIT를 백본으로 사용을 해서 분석을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입력 이미지에 VIT를 적용을 하게 된다면 D차원의 표현 VIT를 얻게 되고 이와 같은 수식으로 표현되게 됩니다. 그 다음으로 VIT 아키텍처를 또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VIT는 L개의 레이어로 구성된 레지듀얼 네트워크로 각각의 레이어는 멀티헤드 셀프 어텐션과 MFP 헤드 블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입력 이미지는 N개의 겹치지 않는 이미지로 분할되게 되는데 패치들은 선형적으로 N개의 D차원의 벡터로 투영되게 되고 포지션 임베딩을 함께 추가하여 이미지 토큰들이 생성되게 됩니다. 추가로 클래스 토큰을 만들어서 학습을 하게 되는데 이는 클래시피케이션의 태스크에 사용되며 모든 문장이나 이미지의 가장 첫 번째 토큰으로 삽입되면서 이 클래스 토큰의 경우에는 각 데이터 이미지를 대표하는 리프레젠테이션으로 사용되게 됩니다. 최종적으로는 클래스 토큰과 이미지 토큰들을 함께 MSA와 MLP 부분의 두 레지듀얼 스텝을 통해서 L번 업데이트 되면서 모델이 학습되는 방식 구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클립 VIT 구조의 모델을 실제 레이어 방향으로 보내야 했을 때 어떤 결과를 보여주는지 본 논문에서는 확인을 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클립의 레지듀얼 스트럭처는 모델의 개별 레이어의 직접적인 기여도의 합으로 출력을 표현할 수 있게 합니다. 이미지 표현은 VIT 출력의 선형 투영으로 앞서 보여드렸던 수식을 전개함으로써 이미지 표현을 다음과 같은 수식으로 쓸 수 있게 됩니다. 아래 식의 경우에는 이미지 표현을 입력 클래스 토큰, 그리고 MSA, 그 다음에 MLP의 직접적인 기여도로 분해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서 각 항을 별도로 분석할 수 있게 됩니다. 여기서 한 레이어의 출력이 이후 레이어에 미치는 간접적인 효과는 무시한다고 합니다. 우선 구성 요소 중 어떤 것이 최종 이미지 표현에 크게 미치는지 연구를 하게 되었는데 특정 구성 요소를 이미지 데이터셋 전체의 평균 값으로 대처하는 민 에블레이션을 통해서 실험을 진행을 했습니다. 민 에밸레이션을 수행하기 전과 후에 제로샷 클래시피케이션의 어큐레시의 변화를 집중적으로 관찰하면서 어떤 컴포넌트가 없을 때 가장 큰 성능 하락이 일어났는지 확인을 하게 되었고, 실험을 위해서는 여기서는 이미지 내 밸리데이션 셋에서 클래시피케이션의 성능을 평가하였고, 사용된 모델로는 레이언 EB로 학습된 오픈클립의 VIT-H, L, 그리고 B 16의 모델을 사용을 해서 분석을 진행을 했다고 합니다. 우선 모든 MLP를 동시에 민 어블레이션 한 결과를 살펴보았을 때 오른쪽 테이블과 같이 이미지 표현에 유의미한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을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즉 MLP를 제거를 하게 된다 해도 정확도 감소는 1%에서 3% 내외의 작은 수치 하락만 존재했다고 하고 있고요. 더 나아가서 다양한 MSA 레이어의 직접적인 효과를 평가하기 위해서 각 레이어까지 모든 MSA 레이어를 어블레이션을 했다고 합니다. 그 결과 초반 MSA 레이어들을 마지막 4개 레이어까지 제거했을 때는 큰 성능의 하락이 있지는 않았으나 마지막 4개의 MSA 레이어들을 제거를 하게 됐을 때 성능이 0까지 크게 저하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서 출력에 대한 직접적인 효과는 마지막 4개의 MSA 레이어에 집중되어 있으며 이후 분석에서는 이 레이어들에만 집중을 하여 분석을 진행을 하였다고 합니다. 이제 뒤 세션들에서는 이제 더 세밀하게 MSA 블록을 분해해서 분석을 하고자 하는데요. 다음 분석 내용을 설명하기 앞서서 먼저 수식들을 좀 더 살펴보고 말씀을 드리면 MSA 출력을 HA 독립적인 어텐션 헤드와 N개의 입력 토큰에 대한 합으로 표현할 수 있게 되는데 이를 통해서 MSA 출력은 개별 헤드와 토큰의 직접적인 효과로 분해될 수가 있습니다. 모든 어텐션 블록의 직접적인 효과는 텐서를 통해 텐서를 모든 차원에 걸쳐 축소한 결과로 일부 차원에만 걸쳐 축소함으로써 다양한 방식으로 효과를 분해할 수 있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헤드별 기여도를 보고자 할 때는 공간 차원 i를 따라서 축소하여 각 헤드의 기여도를 얻게 되는데 각 헤드의 기여도를 계산해서 어떤 헤드가 특정 텍스트 디스크립션에 가장 관련이 있는지 평가할 수 있게 되고요. 또 다른 예시로는 이미지 토큰별 기여도를 확인을 하고자 한다면 레이어와 헤드를 따라서 각 축소하여 각 이미지 토큰의 기여도를 얻을 수 있다고 합니다. 각 이미지 토큰의 기여도를 계산하여 특정 텍스트 디스크립션과 관련된 이미지 영역을 파악할 수 있다고 합니다. 혹시 여기까지 질문 사항이 있으실까요? 그러면 그 다음 세션인 어텐션 헤드로 이제 분해를 하셨을 때 결과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클립의 마지막 4개의 MSE 레이어를 이해하는 데 초점을 두었고 이 4개의 MSE 레이어가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서 설명한 개별 어텐션 헤드로의 분해를 사용을 했을 때 각 헤드의 잠재 방향을 텍스트 설명으로 라벨링하는 알고리즘을 제시를 하고 있는데요. MS의 출력을 공동 표현 공간에서 텍스트 관련 방향으로 분해할 수가 있게 될 텐데 이는 두 가지 핵심 속성을 활용을 하게 됩니다. MSA 블록의 출력은 개별 어텐션 헤드의 기여도의 합으로 구성되고 이러한 기여도는 공동 텍스트 이미지 표현 공간에 위치함으로 텍스트와 연관된다고 합니다. 헤드의 기여도를 해석하기 위해서는 각 헤드의 출력의 베리에이션을 설명할 수 있는 텍스트 설명 세트인 T를 찾고자 하는 게 목적이었으며 텍스트 방향 집합 T가 주어졌을 때 프로젝션 T는 텍스트 T가 주어졌을 때 스판으로 투영을 나타낸다고 합니다.
이제 프로젝션 TA의 텍스트 벡터와 같은 차원으로 맞춰주게 된다면 결과적으로는 해당 이미지들을 설명하는 텍스트 벡터 차원의 베리언스를 의미한다고 합니다. 이와 같이 정의된 투영 V explained T에서 이 T를 최대화하는 M개의 텍스트 디스크립션 셋인 T를 찾는 것이 목표이고, 일반적인 PCA와 달리 이 최적화 문제에서는 클로즈드 폼의 솔루션이었기 때문에 여기서는 탐욕적 접근법인 그리드 어프로치를 사용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자들은 그리드 어프로치 기반의 텍스트 스판 알고리즘을 제안하였고, 우선 여기서 스판이라는 것은 선형대수에서 주어진 벡터들의 집합으로 생성되는 모든 선형 결합의 집합을 의미하게 됩니다. 즉, 텍스트 스판은 텍스트의 집합으로 생성되는 모든 선형 결합의 집합을 통해 어텐션 헤드의 공간을 해석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텍스트 스판 알고리즘의 경우에는 탐욕적 알고리즘을 기반으로 해서 이제 개발이 되었는데요. 우선 입력과 매트릭스 구성을 살펴보게 되면 K개의 입력 이미지와 그에 해당하는 어텐션 헤드 출력 C를 모아서 C라는 매트릭스를 이제 형성하게 되고, M개의 텍스트 설명 벡터를 모아서 R이라는 매트릭스를 형성한 후 이를 C의 스판으로 투영하게 됩니다. 그래서 R의 각행과 C의 각행 간의 내적을 계산을 해서 가장 높은 분산을 설명하는 벡터 J를 선택을 하게 되고, 이 선택된 선분은 모든 행에서 투영해서 제거를 하게 됩니다. 위 과정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중요한 성분들을 찾아내는 알고리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텍스트 스판 알고리즘의 경우에는 각 헤드의 출력 공간을 포착할 만큼의 충분한 다양한 초기 설명 세트가 필요로 하게 되는데요. 저자들은 본 논문에서 챗GPT 3.5를 사용을 해서 예제들을 생성을 했다고 합니다. 생성한 예제들의 경우에는 일반적인 이미지를 설명할 수 있는 문장과 특정 패턴을 설명할 수 있는 문장으로 나누어서 예제를 생성을 하였고, 여기서 단어들의 베이스라인 비교를 위해서 영어에서 가장 일반적으로 쓰이는 단어들로 구성된 단어들과 그 다음에 텍스트가 아닌 랜덤 벡터들로 단어 세트를 구성하여서 문장을 구성을 했다고 합니다. 텍스트 스판을 클립 VIT L의 모델에 마지막 4개 레이어의 모든 헤드에 적용을 하게 되었고, 이 레이어들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미지 표현에 가장 큰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증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마지막 4개 레이어에 적용을 해서 살펴보았고, 다양한 출력 크기를 고려를 해서 비교 분석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른쪽 피규어에 따르게 되면 헤드당 60개의 설명을 사용하게 된다면 72.77%의 정확도를 달성할 수 있다고 하고 있고, 또한 챗GPT에서 생성된 설명을 후보풀로 사용하게 된다면 일반적인 단어나 혹은 랜덤 벡터보다 모든 출력 크기에서 더 높은 제로샷 정확도를 제공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즉, 각 헤드 아웃풋을 768차원의 벡터에서 60차원의 텍스트 인터프리터블한 서브스페이스로 투영함으로써 클립의 표현을 근사화할 수 있다고 합니다. 텍스트 스판에서 선택된 헤드들을 살펴보게 되면 이 오른쪽에 보여지는 테이블을 보시게 되면 일부 헤드들의 경우에는 이제 텍스처 혹은 컬러, shapes 등과 같은 단일 이미지 속성에 집중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는 이제 일부 헤드들이 특정 이미지의 속성을 캡처한다는 것을 시사할 수 있게 되었고요. 추가로 상위 텍스트 디스크립션에 대해서 가장 큰 유사성을 가지는 이미지들을 검색하여 텍스트가 이미지 속성을 실제로 추적하는지 정성적으로 검증을 하였는데, 아래 보시는 그림과 같이 반환된 텍스트를 입력으로 넣었고 반환된 이미지들이 실제 텍스트들과 일치함을 보여주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헤드별로 역할이 주어졌을 때 어떤 형식으로 응용할 수 있는지를 본 논문에서 제시하고 있는데, 첫 번째로는 헤드별 역할에 대한 지식을 사용을 하게 된다면 스피리어스한 상관관계, 즉 가짜인 상관관계를 수동적으로 제거할 수 있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위치가 스피리어스 특징으로 사용되는 경우 지리적 위치에 특화된 헤드를 제거하여 잘못된 특징에 대한 이중성을 줄일 수 있게 되는데요. 여기서 실험을 통해서 검증을 하였는데, 우선 실험을 할 때는 워터벌즈 데이터셋을
활용을 해서 검증을 진행을 하였고, 이 데이터셋에서는 이미지 배경이 스프리어스한 큐이며 모델이 종종 육지의 배경을 물새라고 분류한다는 이런 문제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실험을 통해서 VITL에서 월스트 그룹의 정확도가 25.2%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이는 텍스트 스판으로 발견한 헤드의 역할이 추가적인 훈련도 없이 스프리어스 큐를 줄이는 표현을 설계하는 데 매우 큰 도움이 된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응용 방식으로는 일부 헤드들이 이미지 속성에 특화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표현을 사용을 하게 된다면 속성별 유사성을 측정할 수 있다고 합니다. 특정 헤드와 데이터셋 다른 이미지 헤드들의 내적한 값이 유사도이며 높은 유사도를 가진 이미지를 출연함으로써 속성별 이미지 검색이 가능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래 보시는 그림에서 이제 색상 헤드의 경우에는 유사한 색상으로 이미지를 검색하는 반면 이제 객체 수를 좀 보게 된다면 객체 수에 맞춰서 이제 이미지들을 검색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이제 마지막 세션에서는 각 헤드의 직접적인 기여를 헤드별 이미지 토큰으로 분해하여 입력 이미지에서 출력을 세밀하게 시각화하였습니다. 그래서 실험적으로 클래스 토큰의 기여도가 제로샷 정확도에 거의 직접적인 미치지 않음을 발견을 하였는데, 우선 이 실험 부분에 설명드리기 앞서서 이미지 토큰과 클래스 토큰을 한 번 더 짚고 넘어가고자 합니다. 이미지 토큰의 경우에는 이미지의 개별 패치를 나타내며 세부적인 시각적 정보를 포함하고 처리한다고 하며, 클래스 토큰의 경우에는 이미지 전체의 요약 정보를 나타내며 모델이 이미지의 전반적인 특성을 이해하고 분류하는 작업을 수행하는 데 사용된다고 합니다. 이미지 토큰별 표현을 분해하고 여기서는 주어진 텍스트 방향에 대해서 각 이미지 위치에서 얻은 정보가 전체 이미지 표현에 어떻게 통합되는지를 정밀하게 분석을 하였는데요. 우선 실험을 통해서 이런 클래스 토큰이 이런 기여도가 제로샷 애큐러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음을 확인하였고, 따라서 N개의 이미지 토큰에 집중적으로 분석을 진행을 했다고 합니다. 이미지 토큰으로의 분해를 사용을 해서 각 이미지의 위치에 출력이 주어진 텍스트 방향으로 쓰여지는 정도를 측정하는 히트맵을 생성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러한 방식으로 생성된 히트맵 기반으로 정량적인 세그멘테이션을 평가하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먼저 이 이미지 클래스의 설명을 주어진 이미지 히트맵을 계산을 하게 되고요. 이를 인계값을 적용을 하게 되어서 foreground와 background의 세그멘테이션 마스크를 얻게 됩니다. 동일한 방식으로 다른 explanatory method, 아까 말씀드렸던 그래드캠이나 rollout attention 등등의 이런 방식과 비교를 하게 됩니다. 이런 평가 결과 이제 모든 평가 지표에서 여기서 제한하는 방식이 모든 높은 정확도를 달성을 했다고 합니다. 추가적으로 시각화를 확인을 하였을 때 문장별로 하이라이팅 되는 영역이 문장에 대응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최종적으로는 클립의 출력을 어텐션 헤드와 위치 모두에 걸쳐서 공동으로 분해하여 각 텍스트 스판의 기저 방향에 영향을 미치는 이미지 영역을 시각화할 수가 있습니다. 이를 통해 입력 이미지에서 텍스트 레벨 기저 방향으로의 정보 흐름을 시각적으로 표현할 수가 있는데, 본 실험을 통해서는 보게 되시면 각 헤드의 출력을 생성할 때 가장 큰 개수와 가장 작은 개수를 가지는 두 텍스트 스판 기저 요소에 대한 히트맵을 계산을 하고, 이 그림을 통해서 확인을 하게 될 때는 하이라이트된 영역이 결국에는 기저 방향에 대한 텍스트 설명과 일치하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 첫 번째 그림으로 보게 되면 텍스트의 경우에는 가장 지오로케이션 헤드의 경우에는 이 페리스와 프랑스 텍스트를 가지고 있고, 실제 이미지 상에서도 이 에펠탑과 일치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본 논문의 리미테이션과 디스커션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논문의 경우에는 개별 모델 구성 요소가 클립의 이미지 표현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을 하였는데요. 본 논문에서는 두 가지 리미테이션을 언급하고 있었습니다. 우선 간접적인 효과에 대한 한계로는 모델의 구성 요소가 표현에 미치는 직접적인 효과만을 분석했다고 하고, 초기 레이어에서 깊은 레이어로의 정보 흐름과 같은 간접적인 효과를 연구하게 된다면 이제 실제 클립의 내부 구조에 대한 추가적인 통찰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이제 앞서 보여드렸던 결과들에서는 이제 어텐션 헤드별로 이런 롤들이 있다고는 설명을 드렸는데요. 하지만 모든 어텐션 헤드에서 명확한 역할이 명확하진 않다는 게 한계라고 언급되어 있습니다. 즉, 텍스트 스판의 출력은 모든 헤드가 단일 이미지 속성을 캡처하지 않으면 보여주며, 일부 헤드는 일관된 속성에 해당하지 않을 수도 있고, Initial Description 풀에는 어떤 이미지 속성의 설명도 포함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일부 헤드의 경우에는 함께 협력하여서 출력이 함께 처리될 때만 일관된 역할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이런 클립의 더 복잡한 구조와 롤을 밝혀내게 된다면 디스크라이브된 어플리케이션의 성능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논문에서는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연구 방향으로는 레즈넷과 같은 다른 클립 아키텍처에 대한 유사한 분석을 통해서 다양한 네트워크의 아웃풋 리프레젠테이션 간의 차이를 밝히고자 한다고 하며, 이제 좀 더 다운스트림 작업, 태스크를 위한 더 나은 클립 이미지 인코더와 그 다음에 피처 익스트랙터를 설계하는데 많은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합니다. 네, 준비한 발표 자료는 여기까지이고 혹시 질문 사항 있으실까요? 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